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고3 4월 학력평가 화학원 총평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일부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치르게 된 두 번째 모의고사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들 어떻게 보셨을지 많이 궁금해요. 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불안한 어떤 마음 때문에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실력을 100% 발휘하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조금 잘 봤다고 자만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조금 못 봤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철저하게 오답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점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선생님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열심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총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얘기하고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긴장도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수능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오로지 나한테만 집중을 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앞으로도 자기의 실력도 키워 나가야겠지만 자기의 마음도 조금 더 대담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월 학평 같이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전체적인 난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올해 치렀던 3월 학력평가보다는 다소 쉬웠다라고 하는 경향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작년 4월이랑 선생님이 비교를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 좀 난도로 따지자면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단원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면은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문항수로 보자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2단원과 3단원에서 무려 10개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문항의 번호를 보시면 2번, 3번, 4번, 13, 15, 17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문항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가지고 2, 3단원 문제들이 많이 중간중간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 좀 쉬운 부분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시험 자체가 어렵게는 느껴지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요. 상대적으로 쉬운 2단원과 3단원이죠. 여기서 문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쉽구나 라고 느끼셨을 것 같고요. 4단원을 많이들 걱정을 하잖아요. 동적 평형도 있고 물의 이온화도 있고요. 또 뭐도 있죠? pH 계산하는 것도 있고 산염기 중화 반응도 있고요. 산화환원 반응도 있어요. 이렇게 많고 많은 단원 중에서 어려운 문항이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짜 킬러다라고 하는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난도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 과정 많은 거 있잖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 번째 페이지 뭐 끝쪽에 나오는 그런 문항들 역시나 보통은 두세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저는 너무 어려웠는데 어떡하죠? 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실력이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눈여겨볼 문항 5문항 뽑아왔어요. 어려운 문제여서 뽑아온 거 아니고요.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번. 동위원소고 평균원자랑 우리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아마 이 문제를 보고 생각보다 쉽게 안 풀리네 라고 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면 평소에 쉽다라고 생각했던 개념인데 자료가 어떻게 해서 변형되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냐에 따라서 내가 이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자료의 변형에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눈여겨볼 문항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오비탈의 전자배치. 이거는 이제 암기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암기 말고 무조건 이해할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 안 돼요. 이해해야 되는 건 이해하고요. 암기해야 될 건 암기를 해야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의 개수라든지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는지 홀전자의 개수는 몇 개인지는요.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6번 문항입니다. 계산하는 거 있었죠? 요거는 아보가드로 법칙, 그다음에 화학진행과 몰 계산해가지고 저랑 수업을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을 했던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세 줄 쓰기 해서 푸는 그런 문항이었는데 수능에서도 100% 나올 것이고요. 앞으로 나오는 학력평가와 모의평가에서도 늘 출제가 될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에서 우리 뭐 해야 되게요? 그죠? 계수를 찾는 것이겠죠? 이 계수를 안 줘. 자꾸 A, B, C 중에 2개를 안 주든지 하나를 안 주든지 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결국에 내가 양적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건 뭐다? 무조건 계수 찾기다. 그러니까 어렵고 유형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절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수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19번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마지막, 보통은 중화반응 양적관계가 되게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 시험은 좀 고마웠어요. 아주 어렵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특히나 중화반응에서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몰농도 계산하는 거, 몰수 계산하는 거랑 그리고 중화반응 양적관계의 유형별로 정리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20번 문항을 통해서는 난도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유형인 내가 익숙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이유로 이 문제들을 가져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어떠한 유형에 내가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지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나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월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관련한 거는 뭐 해라? 암기해라. 암기하고 이해가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학원에서의 암기는 결국에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자의 구조 암기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분자의 구조를 뭐 달달달 외운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자쌍 반발 원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도가 결정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 근데 이걸 외워놓고 있으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양적관계 되게 많아요. 화학반응과 양적관계에서는 뭐 하는 거, 계수 찾는 거, 혹은 분자량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중화반응에서는 뭐 OH-랑 H+ 중에 누가 더 많은지, 수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전체 이온수를 결정한다든지, 혹은 생성된 물의 양에 따라서 그들의 농도를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양적관계가 되겠고요. 산화환원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정계수법으로 혹은 산화수법으로 계수를 맞춰내는 것. 양적관계에 관련된 문항들은요. 반드시 유형별로 개념을 적용하는 순서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문제만 디립다 푸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리하시고 문제풀이 순서도 나한테 편한 대로. 무조건 규격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내가 분자량 구하는 걸 먼저 할 건지 혹은 계수를 구하는 걸 먼저 할 건지는 가끔은 이렇게 뒤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건드릴 수 있는 것을 자기의 흐름대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를 왜 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강하고 어디에 약한지를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총평 내려드렸고요.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강의의 도움을 받아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겠냐면 자, 2021 수능 개념 그리고 수능 특강 그래서 완벽하게 개념을 채우셔야 돼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전 단계이긴 하지만 이거는 기초이고 문제풀이 할 때는 하지 않아도 될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과학탐구에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화학원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능 그날까지 개념학습은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기를 다졌으면 수능 완성, 곧 오플된 수능 완성을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4월 학평에 대한 총평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